네, 이번 영상에서는 4단원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연속성과 이제 컴팩트 셋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까지 설명을 했고, 그러니까 뭐 컴팩트한 셋은 연속 함수를 태워보내면 컴팩트하고, 다음에 컴팩트 셋에서 연속인 함수는 사실 유니폼하게 연속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었죠. 이번에 이제 커넥티드랑 관련해서 얘기를 할 거고, 다음에 또 중요한 정리 중 하나인 사이값 정리를 증명을 하는 법을, 그 책에 있는 증명 말고 하나 더 소개를 좀 몇 가지 하고 싶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이제 거의 끝나는데, 그때 이제 디스컨티뉴 불연속에 대해서 잠깐 나오는 내용이 있어서, 그리고 그게 지금 우리가 배우는 데에선 크게 쓸모는 없을 텐데 나중에 6단원이나 아니면 특히 11단원이나 이런 데 가면 이게 이제 매저가 나오잖아요. 이때 아마 좀 자주 쓸 거라서, 지난 학기 다음 학기 강의 계획서 보니까 11단원을 나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짚고 넘어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책에 나와 있는 증명부터 먼저 소개를 좀 할게요. 커넥티드란 게 어떻게 정의가 됐었냐면 디스커넥티드의 반대로 정의가 됐었죠, 사실. 이렇게 표현이 되면 안 되는데, 이때 AB는 이렇게 했을 때 공집합. 근데 이거 제가 사실 그 2단원에서 얘기를 안 했는데, 사실 깜빡했는데, 이 클로저 취하는 게 제가 정의를 하나 했었잖아요. 디스커넥티드니스가 U 합집합 V이고 UV는 둘 다 오픈이고 뭐 셋이 이렇게 표현되고, 그 다음에 뭐 둘 다 공집합이 아닐 때 이런 정의로 보여드렸었는데, 이 정의는 어디서 오픈이냐가 나와 있어서, 또 오픈이었던 것 같은데, 나와 있어서 좀 나은데, 그 저 뭐냐, 저기 책에 나오는 클로저를 취하라는 얘기는 클로저를 어느 공간을 염두에 두고 취하라는 건지 이게 사실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거기가 좀 그런데, 사실 이거 어디서 취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클로저를. 그러니까 뭐 만약에 예를 들면 실수해서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만약에 이런 셋이 있다고 쳐요. 디스커넥티드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클로저를 R에서 취하면은, 뭐 A만 생각을 했을 때 R에서 취하면은 이런 게 되겠죠. 근데 이제 이 안에서만 취하면 이들은 빠질 거잖아요. 이 안에서 취하면 A 자체는 클로즈드니까 이게 없겠죠, 이런 점이. 근데 사실 이 클로저를, 근데 사실 이제 상관이 없다는 거. 정확히는 여긴 이제 원래는 여기 매트릭스 베이스에
있을 거고 X 스페이스 2지만 매트릭스 스페이스 X의 부분 집합이 2이고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만 이 클로저는 지금 사실 좀 더 일반적으로는 하여튼 이건 좀 중요한 건 아니고 A를 X에서 클로저를 취하든 E에서 클로저를 취하든 어차피 결과가 둘 다 상관이 없고 똑같습니다. 사실 뭐 간단한 건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어차피 결국 인터섹션 시킨다는 거에 대해서 주의를 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뭐 크게 어려운 그런 건 아니에요. 처음 할 때 이게 좀 그랬어가지고 언급을 드리는 거고. 그럼 이제 이걸 합시다. xy가 풀다멘트릭 스페이스고 f가 x에서 y로 가는데 연속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얘가 커넥티드. 이렇게 되면 커넥티드 셋에 연속 함수를 태워보냈을 때 이미지도 커넥티드 된다. 그러니까 연속성도 그 집합의 연속성도 함수에 의해서 연속 함수에 의해서 보존된다는 얘기가 되죠. 증명은 일단 책에 나와 있는 대로 한번 하고 suppose 그러니까 비례법이죠. 결과적으로 얘가 이렇게 됐다고 하면 그냥 그 책에는 안 나와 있다 했는데 제가 그거 약간 에라타 필요할 것 같다고 얘기 드렸던 게 그 둘 다 공집합이 아닌 경우 지금 요정 제가 저번에 설명해드린 요정이로 봤을 때도 지금 여기 항상 붙어 있어서 공집합이면 그러니까 이도 공집합 아니고 이도 공집합 아니고 그러면 뭘 생각을 하냐면 모순을 어디서 끌어낼 거냐면 당연히 여기에 모순된다고 하고 그려내야 되겠죠, 상식적으로. 그러면 G를 정의를 하기를 A를 다시 인버스 이미지 보낸 거랑 그 다음에 E랑 계집합 그 다음에 H도 이렇게 둡시다. 그러면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게 이걸 보일 수가 있어요. 한번 해보시면 돼요. 이거는 그러면 G는 이건데 얘는 지금 당연히 이거겠죠. 근데 이놈은 또 당연히 이거겠죠. 우리가 지금 얘를 써야 되니까. 그러면 그 알 수 있는 게 지금 F가 그 컨티뉴스 하니까 컨티뉴스 연속 함수는 지금 클로즈를 취하면 얘는 클로즈드잖아요. 그러면 연속 함수는 클로즈드 셋을 클로즈드 셋으로 보내니까 인버스를 시켰을 때 얘가 클로즈드죠. 그럼 얘가 클로즈드란 말은 뭐가 되냐면 그러면 이게 클로즈드니까 G의 클로저는 이 안에 있게 되겠죠. 맞죠? 여기서 이거는 또 당연한 얘기니까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얘는 그 인버스 이미지의 성질에 의해서 인버스 이미지는 지금 셋 오퍼레이션이랑 잘 컨베티티브 되니까 이렇게 되고, 근데 얘는 공집합이라고 했으니까 공집합이 되겠죠. 같은 식으로 하면 얘도 이제 공집합인 걸 볼 수가 있고, 그러면 얘는 커넥티드 아니겠죠, 얘는. 그럼 이게 모순이니까, 왜냐면 이가 커넥티드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증명이 됐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따라 나오는 게 보통 이제 줄여서 IVT라고 많이 쓰는 사이값 정리. 옛날에는 중간값 정리라고도 했던 것 같은데 번역명이 아마 바뀌었을 거예요. 중간값보다는 사이값이 좀, 이건 좀 잘 바뀐 게 맞는 것 같은 게, 왜냐면 중간값은 딱 중간에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여기 어디에나 다 상관이 없는 거니까 개인적으로 의견은 그렇고, 사실 뭐 요거 F가 연속이고, 만약에 이거면 이 사이에 어떤 값을 갖고 와도 이런 게 있다. 증명은 얘가 인터벌이니까 커넥티드고, 그러면 앞에 봤던 거에 의해서 얘가 커넥티드니까 그럼 끝난 거죠. 음, 음, 끝난 거 맞죠? 잠시만. 끝났겠죠. 뭐 사실 이제 이게 몇 가지 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1단원에서 뭐 이게 존재한다 이런 걸 배웠는데, 양수에 대해서 거기에 이제 루트 값이 존재를 한다. 근데 그걸 좀 더 쉽게 보이는 건 이제 이걸 쓰면 되는 거죠. fx를 xn승 빼기 a로 정해놓고 양수 a에 대해서, 그러면 f0을 넣으면 마이너스 a니까 이게 음수가 되고, 근데 이게 x를 무한대로 보낼 때 fx는 무한대로 가니까, 그럼 이게 차이값 정리에 의해서, 그럼 이제 xn승 빼기 a가 되는 0을 만들어주는 x가 존재를 하겠죠. 그럼 그 x를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되니까,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되니까, 그러면 이렇게 그때는 되게 복잡하게 했었는데 이게 되게 간단하게 증명이 되고,
그러면 그때는 이제 뭘 썼냐면 우리가 그거 완비성 오리를 써서 증명을 했었죠. 그다음 제가 그 OT 때도 설명드렸던 게 그 결국 이 사이값 정리를 예시를 들면서 완비성 오리가 중요하다는 거에서 설파를 했었는데, 그러면 이 완비성 오리를 이용해서 다시 증명을 할 수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할 수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해볼게요. 어떻게 이걸 어나더 프루프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완비성 오리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합시다. 그 세팅을 이렇게 할게요. F와 연속이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A와 B 사이에서 A에서는 음수고 B에서는 양수라고 가정을 해놓고 시작을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생겼을 텐데, 제가 K라는 집합을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면, 이건데 이렇게 정의합시다. 그러면 이 그림에서 보면 K는 뭐 여기랑 뭐 이런 데가 중, 이런 데가 있겠죠. K는 바운디드 어버브죠. 그러면 왜냐면 K에 있는 모든 원소는 B일 거니까, 어차피 B가 지금 막혀 있으니까 B로. 그 다음에 우리가 가정에 FA가 0보다 작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A가 들어갈 거니까 K는 공집합이 아닌 게 되죠. 그럼 여기서 리스트 오브 바운드 프로퍼티를 써서 완비성 오리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존재하겠죠. C를 슈프리먼 키로 두겠습니다. 그럼 이제 주장은 이 C가 우리가 찾는 이 0을 만족시킨 FC가 0이라는 거를 지금 주장을 하면 끝나는 거죠. 그러면 다른 식으로 이제 이게 되니까. 이걸 증명하는 거를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면 경우의 수가 몇 가지 있잖아요. FC가 0보다 크다, 그다음에 FC가 0보다 작다, 그러면 이게 C가 존재를 하는데 1번과 2번이 아니면 3번인 거잖아요. 그러면 1번과 2번이 아닌 거를 보이면 되겠죠. 그냥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게, 사실 1번이 아닌 건 이게 상식적으로 아닐 것 같은데, 왜 아니냐면 K가 클로즈드 셋인 거를, K가 클로즈드 셋인 걸 먼저 눈치를 채시고. 왜 클로즈드 셋이죠? 왜 클로즈드냐면 F가 연속이니까, 지금 이게 말하는 게 정확히 뭐냐면, 이건데 지금 이 안에 들어있는 얘가 클로즈드잖아요. 그럼 이거 자체가 그럼 K는 클로즈드가 되겠죠.
그럼 K가 클로즈드면 슈프리멈인데, 슈프리멈은 제가 저번에도 말한 적 있는지 없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거 말한 적 없으면 이게 한번 증명해 보세요. 클로즈드 아래서 그 슈프리멈은 그 R이 있고, 만약에 K가 아래 부분 서브셋이면 슈프리멈 K는 K의 클로즈에 들어간다는 게, 이것도 왜 되냐면 그 렘마 있었잖아요. 그 슈프리멈에서 임의의 양수 입실론을 빼면 그 안에 어떤 이 셋의 원소가 무조건 하나 들어간다 하면 이제 이걸 써서 리미 포인트 얘기를 하면 되니까 넘어가고, 그러면 이게 어찌됐건 C가 클로즈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K가 클로즈드니까 얘는 K랑 같은 거잖아요. 그럼 C가 K의 원소여야 한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FC는 0 이하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마음에 안 든다. 1번 안 되고 2번은 그 연속성에, 그러니까 이것도 뭐 사실 러프하게 설명하면 FC가 음수면 F가 연소가 함수니까 어떤 구간이 있어가지고 C의 구간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게 계속 음수인 이런 구간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C가 프리멈이라고 했는데 C보다 큰 값 중에 이 K에 들어가는 값이 생겨버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찌됐건 그런 이유로 이게 완비성분을 써서 이렇게 증명을 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다른 증명 방법이 있는데, 제목을 좀 이게 완비성공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뭘 쓸 수 있냐면, 사실 이것도 결국 완비성공리를 쓰는 거랑 같은 건데, 이게 그 네스티드 인터벌, 그 옛날에 그 제가 과외였나 학원에서 만난 애였나 하여튼 그 한 명이 하여튼 고등학생 고등학생들한테 이걸 사이값 정리를 증명을 해보겠다고 이런 시도를 했었다고 하던데, 또 뭐 대충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아까랑 똑같이 어떻게 할 거냐면, 그러면 네스티드 인터벌 프로퍼티를 쓸 건데, 그럼 네스티드 인터벌을 만들어야겠죠. 그럼 처음으로 어떻게 할 거냐면 i0를 그냥 ab 전체로 설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i0를 두고, 만약 여기서 이제 중간점을 생각을 해요. 얘를 생각을 하고, 만약에 fz가 0 이상이면 a1을 a로 두고 a1을 c로 둡니다. 만약에 반대면은 이렇게 두는 거죠. 요 그림에서는 대충 중간이 좀 있는 것 같으니까 이쯤이면 양수네요. 양수면 얘를 한쪽은 가만히 두고 이쪽을 반으로 줄이는 거죠.
다음에 또 여기서 중간을 대충 고르려면 또 대충 양수 정도 되니까, 그러면 얘를 또 이렇게 줄이고, 여기서는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중간은 음수니까 이렇게 줄이고, 그래서 A1 이거를 반복을 합니다. 이거를 줄여서 E2, E3 이렇게 만들면은, 그러면 당연히 알 수 있는 게 네스티드 인터벌이 되고, 얘는 그 인터벌의 길이라고 할게요. 얘는 0으로 하겠죠. 왜냐면 이게 반씩 줄어드니까. 얘는 이제 대충 이렇게 되니까, 반씩 줄어드니까 0으로 할 거면, 이게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게 딱 한 점이 생기겠죠. 한 점 C라고 두면, 그러면 우리가 주장은 DFC가 0이다. 네스티드 인터벌 프로퍼티가 주장하는 게 이 C가 존재한다는 얘기고, 우리가 이걸 0이란 걸만 보이면 또 사이값 정리가 증명이 되겠죠. 이거는 이제 귀찮은 관계로 저는 생략할 텐데, 한번 해보시면 꽤 좋은 연습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이거는 설명할까 말까 했는데, 좀 앞에 요 1번 방법보다 좀 귀찮아가지고 이렇게 돼버렸네. 이렇게 합시다. 귀찮아가지고 하여튼 하면 뭐 사실 그렇게 귀찮진 않고, 여기에 주목을 해보면 왜냐면 지금 AN은 처음부터 음수인 거 잡아서 시작하고, 음수일 때마다 지금 고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건 이렇게 되겠죠. 모든 n에 대해서. 그 다음에 AN이 줄어서 C로 가고, BN도 줄어서 C로 가니까, 이게 그리고 F가 연속이니까 리미트 n을 결국 다 해주네. 이렇게 돼버리면 얘가 FC가 되고, 얘는 그러면 올더 프로퍼티에서 이렇게 되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다른 방법으로, 그럼 이제 총 3가지 방법으로 이 사이값 정리를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쯤이면 이제 완비성 공리 얘기를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결과적으로 이게 완비성 공리랑 다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 n제곱근 존재성도 그렇고 이 사이값 정리도 그렇고, 그런 이유로 완비성 공리 얘기는 이제 그만하도록 하고, 그럼 이제 불연속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연속인데, 불연속 하기 전에 그 약간 책에는 아마 약간 좀 요 단어는 좀 더 뒤에 나오는 것 같은데, 그 무한대에서 극한이 뭐냐. x가 싫어할 때 fx는 무한대. 이거는 제가 수열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수열이 무한대로 가는 게 뭐냐. 근데 뭐 책에서는 수열에서 한번 얘기했다고 함수에서는 2번 얘기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뭔 의미냐. 모든 양수 m에 대해서 우리가 양수 델타를 찾을 수 있어서, 이거면 이거다. 그 다음에 함수값이 무한대로, 극한이 무한대로 갈 수도 있는데, 요 정의역에 x가 무한대로 가는 경우도 있겠죠. 책에서 설명하는 건 아마 얘일 거예요. 얘는
C가 존재해서 이게 결국 무한대의 네이버후드인데, 이게 C가 계속 커지면 이 C보다 오른쪽에 있는 모든 점에 대해서 이게 모든 점이 전부 L 근처에 있다, 이런 주장이 되는 거고. 그럼 이제 당연히 두 개 섞어 놓은 거, 이건 이제 뭐가 될 거냐, 모든 그 M을 잡아올 때마다 C가 존재해서 크기만 하면 이제 M보다 커진다, 이렇게 세 개를 섞으면 됩니다. 됐고, 이제 시간이 RS의 불연속에 대해서 설명을 합시다. 그럼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운 우극한 자극한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여기 F가 이렇게 있고 X는 정역의 한 점을 뽑아왔을 때, 만약에 이런 Q가 존재하면 임의의 양수 입실론에 대해서, 그렇게 어렵지 않겠죠 이제. 그러니까 오른쪽에만, 원래 극한의 정의에서는 이제 X 기준으로 양쪽으로 벌렸는데, 이제 오른쪽만 이제 신경을 써서, 이거면 항상 Q 근처에 있다면, 그러면 이렇게 적죠. 여기 플러스 표시 큰 쪽에서 다가온다고. 또 혹은 아니면 이렇게 쓰는 경우도 좀 있어요. 이렇게, 아니면 또 이렇게 쓰는 경우, 노테이션이 되게 많은데, 이건 이제 T가 위에서부터 이제 실수축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 위로부터 커지면은 X가 여기 있으면 위에서부터 내려온다고, 이렇게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비슷하게 자극한을 또 정의를 하면 되겠죠. 요거만 바꿔가지고 극각 좀만 더 부연 설명을 하면, Q가 있고 이게 X면 그 네이버후드가 이렇게 잡혔을 때 X의 오른쪽만 봐서 여기만 전부 F를 쭉 태워보냈을 때 요 안으로 딱 떨어지게 되면 이제 그 뭐라 하지? 우극한이라고 합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만약에 얘랑 얘가 둘이가 존재하고 같으면은, 그쵸? 같으면 얘가 존재하는 거겠죠. 같은 값으로 존재하겠죠. 그리고 상식적인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또 간단한 종인데, 만약에
y 컨티뉴어스 하다는 얘기는 이제 우극한이랑 함수값이랑 같다. 그러니까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불연속이더라도 뭐 이렇게 생겼으면 얘는 이제 y 컨티뉴어스는 되겠죠. 뭐 레프트 컨티뉴어스도 비슷하게 하면 될 거고. 그래서 우리가 그 두 개를 나눌 거예요. 두 개를 나눈다는 게 그 불연속의 종류를 두 개를 나눌 건데, 얘가 x가 x에서 그 불연속인데 그럼에도 얘네들은 존재를 하면, 그러면 얘가 심플한 디스컨티뉴이티다 라고 얘기를 하고, 혹은 얘가 일종 불연속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그러니까 일종 불연속이 아닌 모든 불연속을 전부 다 이제 보통 그거 뭐라고 하죠? 세컨드 카인드 불연속이라고 합니다. 이종 불연속이라고.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 아까 제가 그린 것 같이 이런 것도 포함해서 이런 애들, 혹은 좀 더 극단적으로 가면 그런데 함수값만 이상한 데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이 전부 그 일종 불연속인 거죠. 그다음 우리가 특별하게 그 모노톤 펑션에서, 그러니까 단조함수에서 불연속이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단원을 마치겠습니다. 이 생각보다 또 중요해가지고 그럼 이제 단조함수는 뭐냐? 이렇게 생겼을 때 x가 y보다 크면 물론 이때 xy는 a, b에 있겠죠. 그러면 fx가 크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f가 단조 증가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 비슷하게 이제 디크리징 한다고도 얘기를 하고, 그러면 지금 보통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게 맞는데, 그 지금 여기서 보시면 여기 등호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논 디크리징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만약에 이걸 빼주고 싶을 때, 등호를 빼주고 싶을 때, 근데 아마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배웠던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자세히 기억이 안 나는데 졸업한 지 연식이 좀 되다 보니까, 이거면 이제 가끔 책에서 이걸 그냥 인크리징이라고 쓰는 경우도 가끔 있는 것 같은데, 보통 인크리징 하면 용어를 뜻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뜻할 때는 특별히 이제 스트릭트 인크리징이라고 하고, 이게 번역은 강증가라고, 혹은 이제 단조 증가라고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정에 따르면 상수함수 같은 것도 사실 증가함수죠. 감소함수 되겠죠. 증가함수 되고 감소함수 되고, 그다음에 뭐 모든 점에서 극대도 흑수되고, 하여튼 되게
그런데 보통 그냥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써야 되니까 우리는 사회성에 맞게 쓰도록 하고. 그럼 이제 정리가 인크리징이면 뭐 사실 디크리징이라고 해도 상관없을 텐데, 인크리징 경우에 그러면 얘는 모든 점에서 자극한과 uk한을 갖는다.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네. 사실은 얘로서 존재를 하고, 사실 뭐 증명은 그 적어놨다시피 그게 그냥 완비성우리를 또 쓰면 되는 거겠죠. 그리고 그냥 그 이게 이거임을 증명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뭐 이건 또 사실 일단은 그 슈프리멈이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런 집합을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여기 슈프리멈을 취한다는 게 요거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돼보면 얘는 바운디드 어버브가 되겠죠. 왜냐면 fx로 막혔을 거니까. 뭐 non-empty인 건 당연하고, 그러니까 슈프리멈이 존재하는데, 그럼 이제 남은 거는 이 a가 얘다는 걸 보면 되는 건데, 합시다. 네, 기본 엡실론을 잡으면 어떤 x0가 존재를 하겠죠. x보다 작은. 지금 x가 있고 a로 잡혀있는 이 상황에서 여기가 지금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피부가 뭐 어떻게 이렇게 생겼을 텐데, 불은 속도 바이트 그렇고, 왜냐면 지금 a 빼기 입실론이 어퍼 바운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존재해서 얘는 a보단 클 거고, 이런 lemma 앞에서 배웠었죠. 그 a에서 임의의 양수 입실론을 빼면 요 셋 슈프리멈에서, 그러니까 슈프리멈에서 임의의 양수 입실론을 빼면 요 집합 안에 어떤 점이 존재를 해가지고 그 사이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 얘보다 커진다. 얘는 그 슈프리멈이니까 당연한 거고, 그러면 x0가 존재를 해서 여기 뭔가가 찍힌다는 얘기죠. 그러면 끝났는 게 델타를 이렇게 두면 그럼 당연히 그 얘가 모노톤하니까 요 사이에 있으면 당연히 다 얘보다는 클 거고, 만약에 fx0가 여기에 존재한다고 하면 얘보다는 작을 거니까 다 요 사이에 있으니까 뭐 하여튼 요 안에 있게 되고, 그렇게 디테일한 거 생각하겠습니다. 나머지 그 이쪽 방향도 이렇게 보이시면 돼요.
그다음 이게 정리가 하나 더 있네. 이렇게 있고, 두 번째는 이거에 대해서 이거다. 뭐 이것도 크게 당연할 것 같죠, 왠지? 그러면 증명하면 얘는 우리가 앞에서 밝히기를 t가 x보다 크고 b보다 작은 데서 취하는데, 얘는 사실은 이렇게 해도 될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얘가 인크리징이니까 어차피 그게 그니까 x, y, a, b 순으로 이렇게 적혀 있으면 지금 여기서 인피멈을 취했는데, 사실 이게 여기서 취해도 별 상관이 없을 거예요. 왜냐면 그 인피멈 취하는 거 작은 거 뽑는 건데, 여기서는 어차피 그 클 거잖아요. 그래서 끄트머리 있는 애를 줄여도 될 거고, 얘는 당연히 알 수 있는 게 인피멈이니까 슈프리멈보다 작겠죠. 근데 얘도 사실 당연한 게, 얘도 이제 슈프리멈이니까 큰 거 뽑는 거죠. 큰 거 뽑으니까 뒤에 있는 애들, 그 작은 이쪽에 존재하는 얘들을 못 붙이거나 안 붙이거나 상관이 없으니까, 어차피 큰 거 여기서 어차피 슈프리멈이 나올 거니까 붙여버리면 얘는 또 이렇게 될 거니까 증명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요 파트의 최종 정리가, 그러니까 모노톤하면 불연속점이 많아봐야 카운터블이다. 그러니까 카운터블 개거나 아니면 저거 뭐라지? 파이나이트 유한계거나. 이 증명은 간단해요. 위에서 배웠던 걸 쓰면 f가 x에서 불연속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불연속은 심플하겠죠. 왜냐면 위에서 모든 점에서 자각한과 우극한이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자각한과 우극한이 존재하면 얘는 심플이죠. 심플인데 이게 불연속이란 말이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같아버리면 연속일 테니까, 이제 그리고 이게 2번에서 봤다시피 이게 커버리니까 뭐 이렇게 될 테고, 그러면 우리가 뭘 찾을 수 있냐면, 이런 기법을 사실 좀 증명할 때 가끔 보는 것 같아요. 얘랑 얘 사이에 어떤 유리수가 있겠죠. 유리수가 덴스하니까 얘 둘이 다른데 얼마나 차이 날지 몰라도 일단 다르긴 다른데, 여기 무조건 유리수 하나 존재하니까 그 유리수를 뽑아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아까 증명해놓은 얘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x1, x2에서 불연속인데, 잠깐만 실제로 이게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만약에 뭐라 해야 되지? 이게 마이너스고
여기 x1이 이렇게 있고 x2가 위에 가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뽑은 거잖아요. 한 개를, 유리수 하나를. 그러면 지금 얘네 둘의 크기가 지금 한쪽이 이렇게 되면 얘가 지금 같을 수는 있어도 얘보다 내려올 일은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x2에서 불연속점에서 유리수 하나 뽑는 여기서 뽑아줄 테니까 다른 구간에서 서로 이제 디스조인트한 구간에서 두 개를 뽑게 되니까 같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그보다 작게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뭘 한 거냐면 요 불연소간 셋을 D라고 할게요. D에서 Q로 가는 함수를 만든 건데 이 지금 원투원을 만든 거잖아요. 그럼 이 원투원이 있으면 얘 카디널리티가 Q의 카디널리티보다 어떻게 작거나 같아지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글씨가 잘 안 쓰죠. 지수 많아봐야 카운터 비례다. 이런 걸 증명을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걸로 이제 4단원이 끝났습니다. 5단원은 쉬울 거예요. 아마 무딘책 통틀어서 아마 제일 쉬운 단원인데, 그렇다고 뭐 연습 문제가 쉬운 건 아닌데 아마 공부한 내용 자체는 쉬울 거고, 제가 그 OT 때 말씀드린 이제 민밸류 정리를 증명을 하고, 사실 증명 자체는 뭐 그렇게, 그 다음에 체인룰 증명하고 좀 더 일반화된 제너럴라이즈드 MVT를 민밸류 디어럼을 증명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르부 정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제 로피탈 정리 얘기를 하고, 가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루브 정리 얘기 나와서 하는 말인데, 이게 아까 그 여기 보시면 그 사이값 정리 보시면 이게 연속인 함수면, 그러니까 제가 요 프로퍼티를 intermediate value 이렇게 부르면, 제가 이렇게 부르면 우리 민밸류 정리가 말하는 거는, 만약에 f가 연속이면 IVP라고 줄여줄게요. 얘가 그 intermediate value property를 만족을 한다는 걸 증명한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될까? 이 성질을 만족하는 함수는 연속 함수밖에 없을까? 근데 이거는 이제 아닙니다. 사실 아닙니다. 불연속인데도 불구하고 저 이걸 만족하게 한 이 특징을 만족하는 그런 함수가 있는데, 근데 우리가 사실 그럼 당연한 건, 우리가 불연속을 아까 두 개로 나눴잖아요. 그 심플이거나 아니면은 다른 나머지 심플 아닌 다른 이유거나. 근데 심플이면 이게 한쪽이 이렇게 달라가지고 뛰는 경우잖아요. 물론 이제 이런 경우도 있긴 한데, 이런 경우는 빼놓고 일단 쉽게 이것만 생각을 하면,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
이 성질이 성립을 안 하겠죠. 요 중간에 이 부분 잡으면 지금 이 그림에서만 봐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근데 그러면 연속이 아니면서 이런 성질을 만족하는, 그냥 불연속점이 있으면서 이런 성질을 만족하는 함수가 있다면 걔는 이종 불연속이겠죠. 이종 불연속으로는 제가 뭐 이런 애들이 이종 불연속이겠죠. 얘가 연속이 아니라는 거는 아까 저번에 언젠가 한번 증명한 적이 있었는데, 언젠가 했을 텐데. 네, 여기 보면 불연속 판정법, 시퀀셜하게 판정하는 걸 해서, 하여튼 뭐 이렇게 생겨먹은 애들 사이에서 보통 나올 겁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만 얘기를 하고 5단원에 가서 얘기를 좀 더 하도록 합시다.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